예, 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쌍방울 그룹 관련한 여러 수사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CB 전환사채죠. 이 CB를 이용한 배임 횡령 그리고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또 북한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이 있고 예. 에르메스 말 한 장에다가 롤렉스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다가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에 되면 불법 단체에다가 북한에다가 금품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예. 뭐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뇌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3억 원어치를 쓰는 등 쌍방울로부터 한 4억 넘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쌍방울의 회장은 누구였습니까? 김성태 그 전 회장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변호사를 그 재판을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까지 4번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로펌을 몇 군데를 썼느냐? 24개를 썼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데 네. 돈을 얼마 썼느냐? 뭐 2억 5천이란 말도 있고 어쨌든 3억이 안 되는 돈을 썼거든요. 예. 그러면은 변호사 그 로펌 한 군데당 1,000만 원 정도밖에 돈을 안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냥 보통 변호사들이 아니고 김현장도 있고요. 대법관도 있고요. 헌법재판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차장검사 정도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호화 변호인이었는데 1인당 그 한 로펌당 1,000만 원씩 줬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검찰에서 공소사실 그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이걸 갖다 혐의를 밝혀야 되는데 혐의를 밝히자니 김성태 회장도 뭐 다 도망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그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로펌 한 군데당 이제 1,0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보통은 만약 그런 로펌들을 이렇게 쓴다면 네. 얼마 정도가 드는 겁니까? 그거는 뭐 예상. 부르는 게 값인데 예.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만배 씨가 그 로펌에다가 얼마를 줬다고 그랬습니까? 100억 넘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무슨 그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1,000만 원에 1,000배가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아 이거는 변호사비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적은 금액의 그 소요가 됐다. 그래서 의혹은 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밝히진 못했다. 그런 결론이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예. 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태국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원진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잠시 전해드렸지만 짧게는 송환 과정이 하루 이틀 걸리고 길게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체포를 했어요. 태국의 이민국. 근데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맞다. 나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강제 추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며칠 안으로 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수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사실상 변호사비는 천차만별이고 또 정치인들 특히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은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재판을 해주기 때문에 김만배 씨처럼 뭐 1,000억 가까이 번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는 다르죠. 그래서 뭐 이게 변호사비가 왜 이렇게 적냐라고 비판하는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이미 자금 추적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됐다라고 하는 20억 원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 추적이 돼서 확인을 했고 이게 쌍방울의 M&A 자금으로 에스크로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전환사채를 변호사비로 대납받는지 여부는 쉽게
이미 검찰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김성태 씨가 빨리 소환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든가 국민들 보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예. 국내로 송환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에서 지금 8개월 이상 있으면 예. 사실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오고 싶을 건데 문제는 전환사채 200억을 발행해서 한 1,500억 정도의 주가 차액 수익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엄청난 건데 이 돈이 주가 조작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한 처벌과 추징금 또 벌금도 납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도 수백억, 수천억이다 이런 기사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형량을 받을 거거든요. 구속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성태 회장이 검찰과 플리바게닝이 불법이긴 하지만 예. 플리바게닝 등 어떤 양형에 있어서 딜을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이 이제 송환 절차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검찰과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플리바게닝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불법이지만 검찰이 이제 적용법조를 적용할 때 굉장히 무거운 적용법조를 적용하거나 좀 가벼운 적용법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건 수사를 할 때 횡령 배임의 수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액수를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정식적인 플리바게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사실관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그리고 20억 전환사채 3억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릴까요? 글쎄요, 이 대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쌍방울은 자기는 속옷밖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뭐 김성태 회장이 잡히든 말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와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경기도가 아태업과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남북 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했단 말이에요. 예.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에 그때 지사가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실질적으로 후원을 누가 했느냐? 쌍방울이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일 때 부지사가 누구였느냐? 이화영 지사였잖아요.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경기도 부지사를 하면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갖다가 예. 받아가지고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이제 부지사는 나랑 틀리다라고 해도 지사가 그것도 몰랐을까? 그 정도 되는 관계인데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4번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재판을 핵심적으로 맡아서 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1심도 하고 2심도 하고 파기환송심도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을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비가 대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김성태 회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날 1월 11일이었나요? 그날 이제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부터 들었을까? 아, 김성태 회장이 이제 태국에서 잡혔답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잡힌 건가 잡혀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곤경에 모이면 의심함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봐도 다 이제 의심이 되고 하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 김성태 회장 건으로 인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네, 뭐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뭐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뭐 관심이지만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혐의나 이런 처벌이 좀 가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와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큰 형량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이 1년 3개월 정도 이미 수사를 했었고 과거 변호사비 대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전환사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이미 확인이 됐고 그 전환사채를 매각해서 주식으로 환원해서 수익을 얻은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금 추적이 됐어요. 그리고 관련자들, 쌍방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금 추적과 관련자들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성태 회장이 없었어도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태영 변호사 네.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 상식과 어긋나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돈을 받는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변호사비 대납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고착화 되고 있잖아요. 이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빨리 송환에 응해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이게 변호사 대납인지 아닌지를 빨리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회장이 빨리 불법 체류자 신분 인정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방금 지금 그런데 네.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김성태 전 회장 없이도 변호사비 대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찰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끌고 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이 만약에 검사라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밝혔을 텐데 검사들이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대납한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지 해명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쌍방울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김성태 회장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